후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 한번 해보셨어요? 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예.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예. 했는데 제일 꼭대기에 산 거 가지고 좀 두려움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쪽팔려서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대구에 재개발 지금 진행이 많이 되죠? 예. 오늘 사실은 일찍 왔어요. 일찍 왔는데 남구 갔다가 중구 갔다가 이렇게 시간 맞춰 왔다가 왔는데 밑에 주차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 대구에 그 책자 보내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많이 진행이 많이 돼요. 많이 되고 있고 한 2년 3년 정도 사이에 그진 한 2억에서 뭐 많이 오른 거는 3억 프리미엄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올라 버리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진행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옆에 기존에 잘 진행되지 않는 구역들, 예, 그런 구역들도 같이 지금 덩달아서 덜썩덜썩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구에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웬만한 구역들은 다 가져왔어요. 근데 진행이 잘 안 되는데 빼고, 그런 것들은 빼고요. 웬만한 구역들은 자료들을 일단 다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사실은 한 번도 동영상을 찍질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찍었는데, 이왕 좀, 이제 대구도 좀 많이 알려지고 이래서, 또, 우리 또 RSA 과정이라고 있는데, 또 그분들도 요청도 있고 이래서, 이왕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공개를 하자. 꼭 공개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알지는 못할 거다. 제 나름대로 자신감으로. 그래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따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대구에 진행되는 구역들 위치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시간이고요. 3시간 동안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그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적인 거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기본적인 또 안 돼 계신 분도 또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정도는 조금씩 설명 가미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그 차례가 이렇습니다. 대구에 지금 현황 하고요. 우리 돈 되는 거는 사실은 도로지요, 그죠? 도로, 또 도심지 내는 사실은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지. 부산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엑스코선하고 3호선 연장선 되는 거. 또 순환선 있지 않습니까? 4호선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순환선, 자,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데요. 그 구역만 보고 투자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개발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더 좋아지는 구역을 지금은 조금 가격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해서 철도가 나는 도시 철도가 만들어지는 그쪽 부근에 만약에 투자를 해놓으면 앞으로의 수익 같은 건 훨씬 더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도가 계략적으로 어디쯤으로 지금 나고 있는지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요. 취득세, 세금 관련된 것들 때문에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할 겁니다. 취득세, 또 앞에 재개발 투자를 잘 했는데 한 1억 정도 벌은 것 같아요. 벌었는데 세금 잘못 계산해가지고 5천만 원 세금 내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 간략하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엑셀로 수익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지 이런 방법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 자기가 관심 있는 구역에 엑셀 있는 대로 수치 조사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만 넣으면 자동으로 내가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 수익이 얼마, 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대구에 지금 구역이요, 지금 한 85개 정도 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착공된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구역들, 각 구별로요, 수성구, 그다음에 중구, 남구 순서대로 해서 각 구역별로 진행되는 위치하고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 프리미엄, 또는 물건이 지금 나왔는데 이거를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 넣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기 그 투자 사례, 제가 투자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투자를 했다. 또 요즘 그 경매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경매에서 재개발 물건이 나왔다. 경매도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재개발도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경매 물건 조사하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에 물건이 나온 거야. 자,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뭔지, 조사를 어떤 것들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 보고요. 다음, 수익률 개선 사업장 찾기.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관리처분총회의 책자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기존에 추정 비례율 해가지고 비례율이 뜨는데, 이 사업장이 보니까 앞으로 사업성이 좋아서 비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요. 이게 사업성이 떨어져서 비례율이 더 떨어지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구역 또는 떨어지는 구역 찾는 거.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찾는 법까지 해서 3시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구가 전체 한 250만 정도 되는 거죠. 250만 정도 돼요. 그래서 제일 핫한 데는 수성구고, 그죠? 그래서 수성구 그 신천으로 해가지고 동구, 중구, 남구, 또 달서구, 서구, 북구. 자, 달성군에는 재개발 재건축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달성군 일단 빠집니다. 달성군 빼고 할 겁니다. 대구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2016년도 기준인데요.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달서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구, 수성구 이 정도 순이고, 인구는 어떻습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인구는 자꾸 어떻게 하든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건 아닌데, 근데 인구가 있잖아요. 인구가 준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 인구가 자꾸 늘면 도시가 계속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이 도시에서 자꾸 옆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팽창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으면 팽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안으로 몰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년 퇴직하시는 한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의 보통 로망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정년 퇴직 좀 하고 나서 이제 도시 근교에 전원주택 같은 거 지어서 살고 싶은 게 로망이에요. 그래서 도시 근교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괜찮은 땅 하나 찾아서 저렴하게 사서 거기다가 잔디 심고 집 멋있게 지어 놓습니다. 지어 놨다가 그래가지고 그쪽 이사 갈라 하는데 보통 와이프들은 또 잘 안 따라가죠. 잘 안 따라 자기 혼자 갔다가 처음에 친구들하고 바베큐 파티 막 합니다. 불러가지고 내 집 지었다 온나 이래가지고 바베큐 파티 막 하다가, 바베큐 파티를 맨날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좀 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안 와요. 저 그러다가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면 빨리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서 집 지었던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근데 들어가 나갈 때 살 때는 쉽게 샀는데요. 다시 팔라 그러면 잘 안 팔려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구가 더 이상 집 늘질 않으니까 정말 도심지로 모여야 되는데, 도심지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도 그렇고 다른 광역시에도 그렇고 전부 다 도심지에 30년 된 이상 된 주택들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수익이 한 2, 3년 사이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구역이 지정이 나는 곳, 조합 설립 난 곳이 있는데 이런 구역들도 계속 또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은 늦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항상 구역 같은 걸 좀 아시고 기본적인 교육을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면 다음 또 오를 때 엄청나게 또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가 자꾸 줄고 있다는 거예요. 줄고 있으니까 더 이상 확장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심지로 하셔야 되고요. 도심지도 있잖아요. 도심지도 서울의 강남, 강북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 강북이 있는데 강남하고 강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아파트 시세가. 근데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는 절대로 가격이 축소가 안 될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구의 수성구하고 수성구 아닌데 이렇게 보통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는데 대구도 그분들 이야기로는 지방에도 강남, 강북으로 나눠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구는 그 강남이 뭐 수성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옆에 있는데도 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가격 차이는 점점점 더 벌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투자를 하는데 도심지에서도 지방 강남을 투자해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핵심 되는 데 해야지 외곽으로 벗어나지 마시고 가능하면 안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택 현황 뭐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구는 지하철이 3호선까지 있는 거죠. 1호선, 2호선, 3호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4호선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 대구에서 지금 건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있죠. 잡고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작년 8월입니까? 국토부에서 승인 난 게 지금 이거 3개입니다. 그죠? 엑스코선,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순환선.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위치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하고 연관돼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순환선입니다. 순환선. 네, 순환선을 볼 건데 저 위치를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코선이라 그래서 엑스코선이 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엑스코는 그 수성 구민운동장역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여기가 구민운동장역이죠. 예. 네, 범어역을 지나가지고요. 네, 동대구역 지납니다. 지나서 파티마 병원 쪽으로 가죠. 예, 가서 예, 대구 고등학교 가서 경북대학교를 이렇게 뺑 돌았어요. 곡현 오거리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빠진다. 검단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예, 저 위에서는 사실 중요치가 않습니다. 도심지 내에 이제 중요한 것 때문에 그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느려요. 예. 자, 순환선부터 먼저 그릴게요. 만촌역에서 여기 이제 황금역이고요. 이쪽에 지금 도로 새로 나고 있죠. 예, 여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현춘로역으로 해가지고 예, 두류역, 서구청 쪽, 만평역,
동구청, 예.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그 구역을 그리는데 그쪽으로 지나가거든요. 죄송해요. 금방 빨리 그리겠습니다. 예. 자, 3호선 연장되는 거 안 그리겠습니다. 이게 컴퓨터 느려가지고. 왜냐하면 요걸 이쪽이 나중에 순환선이 될 건데 이쪽 부근에 재개발된데 지금은 핫하지가 않는데 나중에 핫한 지역들 부근에 재개발 재건축 되는데 관심을 더 가지라고 해서 제가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환승역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1호선이나 3호선 정도 환승되는 데들 예, 이런 것들은 특히 환승역하고 그냥 기차역 한 개하고 다릅니다. 그죠? 특히 환승역 되는데 그쪽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꼭 재개발 재건축 아니더라도 환승역 부근에는 예,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코선하고 그 순환선만 그랬는데요. 3호선 혁신도시는 사실은 재개발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잘 안 돼서 이거는 좀 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순환선, 엑스코선, 3호선 연장. 자, 혁신도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엑스코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 범어역, 동대구역, 경북대학교 이렇게 쭉 해서 엑스코,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 걸로 해가지고요. 2020년도에 일단 준공 예정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장 정거장 13곳 해가지고요. 12.4km 예정은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3호선 연장선입니다. 이게 용지역부터 해가지고요. 알파시티 거쳐가지고 혁신도시까지 가는데 3호선. 이거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과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 큰 게 순환선, 여기 엑스코선, 또 3호선 연장선, 여기 지금 일단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선하고요, 엑스코선 이쪽 부근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어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거 잠시만 할게요. 자, 우리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잖아요. 그죠? 취득세는 우리 6억 이하이고요. 85제곱미터 이하면 1.1%. 85제곱미터 초과했을 때는 1.3% 그렇습니다. 근데 주택이 6억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6억을 초과해버리게 되면 이게 2.2%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6억짜리 아파트 그래하면 1.1, 660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만약 6억 1000이 됐다. 그럼 세금이 660만 원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1320만 원 이렇게 가버립니다. 또 9억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9억이 돼버리면 3.3% 돼버리는 거죠. 거기서 또 660만 원이 또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6억대, 9억대 거래하실 때는 여러분 세금 요거 취득세 요거 잘 생각해서 하시고요. 자, 이게 주택입니다. 주택. 네, 주택은 요거예요. 근데 주택이 아닌 거는 뭡니까? 주택이 아닌 거는 우리가 4.6% 그러죠. 예, 조합원 입주권, 상가, 뭐 땅 이런 것들은 취득세가 4.61입니다. 4.6%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자,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시 취득은 뭐냐면 새로 지어졌을 때,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취득세가 2.8%예요. 근데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96이 되고요. 85제곱미터 초과했을 때는 3.16%.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취득세의 기본인데요. 기본인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때 취득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자, 재건축은요. 자, 재건축, 재개발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사업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라고 그러고요. 재개발은 공익 사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민간 사업인 재건축은요. 그 구역에 새로 아파트 분양받을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사셔야 돼요. 근데 재개발은요. 땅만 별도로 있어도 되고요. 건축물만 별도로 있어도
분양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에는 그 분양 자격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작년 12월 31일로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대구는 땅을 90제곱미터 이상 땅만 가지고 있으면 분양 자격이 되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주택자는 20제곱미터 이상 땅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 자격이 된다. 여기 예전에 조례였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어요. 90제곱미터 이상 있으면 분양 자격이 된다. 그 하나가 있고요. 무주택자가 20제곱미터 있으면 분양 자격이 된다.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주택자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2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분양 자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무주택자는 줘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무주택이 빠지는 대신에 20제곱미터 이상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정관에서 20제곱미터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주고 싶으면 정관에서 주겠다. 이렇게 하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제곱미터는 보통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6평, 7평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땅만 가 있어도 조합에서 정관에서 분양 자격을 주겠다고 결정이 나면 분양 자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바뀌었어요, 조례가. 자, 근데 재건축에, 재개발 재건축이 다르다 했는데, 재건축은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존에 있는 재건축의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을 한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재건축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나서 입주할 때 되면, 입주할 때는 또 취득세 또 내야 됩니다. 뭐냐면 기존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을 우리가 원조합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원조합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입주할 때 만약에 땅이 증가가 되었다면 내가 기존에 아파트 살고 있고 대지 지분이 증가가 되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3.16% 원시취득 3.16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3.16%를 내야 되고요. 건물 공사비에 대해서도 또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96 초가 됐을 때는 3.16%를 나중에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 그렇게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땅은요, 토지는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5층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습니다. 재건축을 했는데 여기 5층 아파트에 내가 30평을 살고 있었어요. 이 같은 경우에 보통 대지 지분, 땅은 한 몇 평 정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30평 아파트 살고 있었어. 대지 지분은 보통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20평 정도, 25평, 많아봐도 25평, 그 정도예요. 근데 30평 있다가 내가 새로 짓는 아파트 40평을 들어가기 신청을 했어요. 40평을 신청하게 됐을 때, 40평은 아파트 대지 지분이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예, 그것도 20평이 채 안 돼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기존에 30평이 한 20평 있었는데, 40평 돼도 대지 지분이 30평 정도밖에 안 돼.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많이 지으니까요. 기존에는 5층짜리였는데 5층짜리의 대지 지분을 나누다 보니까 20평 정도, 30평만 있어도 20평 정도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고층을 짓지 않습니까? 짓다 보니까 소유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땅을 대지 지분이 40평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평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에서 입주할 때 보면 토지는 면적 증가분이 거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에 대해서 2.96이나 3.16 내시면 됩니다. 자, 재건축의 선계조합은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 살 때는 어떻습니까? 주택인 경우는 주택취득세 1.1%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허물로 전부 다 철거된 상태다. 입주권 상태에서 사게 되면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4.6%. 4.6% 사고 있다가 아파트 입주할 때는 건축비에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또 2.96이나 3.16%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자, 재건축은 입주할 때 건축비에 대해서 취득세 낸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재개발요. 재개발은요, 재개발도 원조합은, 선계조합은 이렇게 나눕니다. 재개발구역에도 원조합원은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원조합원입니다. 원조합원이 재개발 같은 거는 공익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파트 들어가려고 새로 아파트 신청을 냈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아예 나중에 입주할 때도 취득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85제곱미터 초과했다. 한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신청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원시취득 3.16%를 분담금에 대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은 뭡니까? 분담금은 자, 내 권리가액이 2억이에요. 2억인데 3억짜리 아파트 들어가길 원해. 그럼 1억을 추가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1억 추가로 내는 걸 우리가 분담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분담금에 대해서 3.16%를 내셔야 됩니다. 자, 내셔야 되고요.
자, 승계조합원도 기존에 있는 주택 원조합원 거를 산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살 때 주택이면 1.1% 내면 되고요. 땅이면 4.6% 내고 일단 샀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 분담금에 대해서 2.96이나 3.16%를 내셔야 됩니다. 분담금에 대해서. 근데 재개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 아시죠? 절차. 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인가,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 처분, 이주 철거, 조합원들 동호수 추첨, 일반 분양, 착공, 준공, 소유권 이전 이런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 중에서 사업 시행인가라는 게 있어요. 사업 시행인가. 자, 사업 시행인가는 뭐냐면 이 구역의 경관, 교통 영향평가, 교육 영향평가 다 통과하고 이거 설계대로 아파트 지어도 된다 구정해서 인가받는 게 사업 시행인가입니다. 근데 자, 내가 승계조합은 내가 지금 물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물건을 한 개 사게 되는데 이게 감정가가 1억이랍니다. 1억이랍니다. 프리미엄이 1억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아파트는 3억짜리 아파트 신청했어요. 30평짜리를 조합원들한테 3억에 준답니다. 그 3억짜리 아파트를 신청하게 됐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분담금을 얼마 납부하면 됩니까? 분담금을 2억 납부해야 되는 거죠. 감정가가 1억이니까 3억짜리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2억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그렇고요. B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감정가 1억이에요. P를 1억 주고 샀어요. 자, 이 사람 분담금 얼마입니까? 분담금 2억이죠. 똑같죠? 근데 A라는 사람은요. A라는 사람은 나중에 입주할 때 2억에 대한 분담금 2억에 대한 취득세 2.96이나 3.16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2.8%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야 돼요. 근데 B라는 사람은요. 1억에 대해서만 2.8%를 납부하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업시행인가라는 거예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게 되면요. 이 P 처음에 샀을 때 감정가 1억, P 1억 주고 샀으니까 2억에 대한 취득세를 냈지 않습니까? 2억에 대한 거를 먼저 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게 되면. 이해되십니까? 예. 만약에 내가 4억짜리 아파트에 만약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분담금이 각각 3억, 3억이겠죠. 여기도 A도 3억이고 B도 3억일 거야. 근데 A라는 사람은 3억에 대해서 2.8%를 내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은 얼마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2.8%만 내면 됩니다. 재개발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자, 요게 재개발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입주할 때 취득세. 재건축, 재개발 조금 달라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아시죠? 예,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는 뭡니까? 부동산 사서 판 가격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양도소득세죠. 예. 자, 양도소득세에 우리 그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비과세. 자, 주택을 내가 샀어. 주택을 사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팔면 비과세가 돼요? 2년 있다가 팔면 비과세가 되죠. 2년 보유했다가 팔면 비과세가 되죠. 9억까지만. 그리고 1가구 1주택,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이런 게 있죠. 뭡니까? 한 주택 사고 1년 있다가 한 주택 사고 두 번째 주택을 산 시점부터 3년 내에 최초의 주택을 팔면 비과세 된다. 그런 거 있었죠. 예, 그게 그거예요. 또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주택을 하나 사서 1년 내에 팔면 양도세가 몇 프로예요? 40%예요. 1년 넘어서 팔면 6에서 42%. 6에서 42%는 뭡니까? 1200만 원까지 남으면 6%, 4600 남으면 15%, 8800 남으면 24%. 그래서 5억 넘게 남으면 42%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조합원 입주권도 여기서 말하는 세법에서 말하는 조합원 입주권은요. 언제부터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냐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를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는데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소득세에서는 똑같이 주택으로 봅니다. 자, 뭔 말이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사가지고요. 1년 내에 팔면 양도세가 몇 프로예요? 40%예요. 1년 이후에 팔면 6에서 42%. 예, 이렇게 됩니다. 6에서 40%.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물건 하나 샀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샀는데 난 주택이 없어요. 무주택자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팔면 비과세가 될까요? 입주권을 사고 언제? 아니죠. 네, 준공하고 나서 2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준공하고 나서 2년 보유. 입주권 상태에서는 비과세 기간을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주권에 또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1+1 들어보셨어요? 1+1. 내가 물건 샀는데 1+1 걸 산 거야.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자, 1+1을 샀는데 나는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 샀는데 1+1을 사갔는데 이게 2년 이상 지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 2년 지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 자, 이 사람은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1+1은요. 관리처분 전에는 그냥 한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버리면요. 2주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못 받아요. 한 개는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양도세에서 주택하고 똑같은데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입주권 상태에서는 기간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 세율은 일반 주택하고 똑같다는 거.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이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비과세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근데 3년 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내에 최초의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된다 했는데 이 3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4년, 5년 있다가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3년의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4년 있다가 팔아도 또는 5년 있다가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구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기간을 3년이 아니고 4년, 5년 있다가 팔아도 비과세 해주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대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내가 정비 사업을 하는데 정비 사업 한다고 해서 내가 대체주택을 산 거야. 자, 대체주택을 사도 요거 팔면 비과세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인데 1번, 2번, 3번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됩니다. 자, 대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으려면요. 사업 시행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대체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엑셀 자료예요. 엑셀인데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자, 왼쪽에 있는 것만 조사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것만. 엑셀 자료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다 드릴 건데 왼쪽에 있는 것들만 조사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여기 있는 것 조사를 해보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더라. 총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더라. 이런 거 봐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비례율이 얼마인지, 이거 지금 살라고 하는 물건의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또 만약에 이주비가 지급이 됐다면 이주비가 지금 몇 프로 나왔는지, 또 몇 평형, 새 받은 아파트 신청 평형이 몇 평형 신청됐는지, 자, 이 물건의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지, 일반 분양가가 얼마인지,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조합원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는 확장비를 무료로 준답니다. 확장비 무료 혜택이 한 1,5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또 이 구역에는 가전제품을 9종 세트, 7종 세트를 무상으로 준답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또 이 구역에는 이사비를 500만 원 준답니다. 조합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주 촉진비를 1,500만 원 준대요. 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또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취득세, 입주 시 취득세율. 자, 기간, 준공 때까지 기간 몇 년, 그다음에 이자, 은행 이자 한 3%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적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지금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보면 하면 맨 밑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거 총 투자 금액. 그럼 내가 이 물건 지금 투자하는데 총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걸 투자했는데 여기는 뭐 1억 4,400 투자했네. 했는데 총 수익이 얼마인지. 이거 1억 4,400 투자하면 1억 3,700을 버는 거네요. 근데 기간이, 요 버는 최대 기간이 몇 년 남았는지, 준공 때까지 기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4년을 요 수익률로 나누니까 연 23% 정도 수익이 나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 볼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조사해가 넣고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지,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총 수익이 얼마인지, 요것만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되고, 왼쪽에 넣는 거에 대해서 여기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비밀번호가 0000입니다. 04개입니다. 04개. 04개 치시면 여기 있는 수치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치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치가 여기도 잠겨도 이걸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데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쪽에 있는 거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쪽에 있는 게 뭔가 좀 미흡한 게 있어요. 틀리진 않았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어. 미흡한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딱 2분 있었어요. 한 4년 했는데 2분 정도 나오셔서 비밀번호 이쪽에 있는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어요. 근데 하시다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이쪽에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만 조사하시고 수치 넣으시면 됩니다. 자, 비밀번호 0000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요것만 볼 거예요. 자, 대구의 정비 예정구역의 총괄도입니다. 총괄도인데 뭐 이렇게 봐도 지금 잘 모르겠죠. 나중에 그림 그리다 보면 비슷하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정비구역 관련해서 이런 진행 같은 것들은 어디서 지금, 대구는 어디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청 홈페이지 안에 있어요. 대구시청에 어디냐면 도시주택건설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주택건설. 여기에 들어가시고요. 도시주택건설 소식에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건설의 자료실.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매달 업데이트 되진 않고요. 보니까 한 2달이나 3달 정도의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월 31일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엑셀 자료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추린 겁니다. 재료 따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 진행 절차대로 한다 그랬죠.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하고 관리 처분하고 일반 분양. 자,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재개발입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재개발. 여기에 빨간색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색은 재건축입니다. 자, 그리고 동대구가 하나 있었는데. 네, 동대구 이게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색깔이에요. 노란색 동대구 있죠. 동대구는 뭐냐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있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태 정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동대구가 있었는데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고요 재개발하고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개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검은색으로 된 거 또 노란색으로 된 거 재개발, 빨간색으로 된 거는 재건축.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합 설립 난 구역 법무 우방 1차가요.
만약에 사업생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구역이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대봉 1-2 구역이 관리 처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게 위로 올라갑니다. 자, 선주주택이 이제 일반 분양을 한다 하게 되면 선주택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새로 신규로 구역이 지정이 되는 데가 밑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 구역들이 해제가 됐어요. 정비구역이 모두 다 진행되는 건 아니죠. 모두 다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부는 해제가 돼서요. 해제되는 구역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구역들 차례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는요, 가능하면 최소 못해도 조합 설립은 난곳은 하셔야 됩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다가요, 무산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근데 조합 설립까지 넘어가 버리면 무산되는 비율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근데 물론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사면 더 좋겠죠. 근데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사면 가격이 벌써 많이 올라가져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 못해도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시는 게, 투자를 하시는 게 일단은 안정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프리미엄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절차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절차대로만 진행이 되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점 더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특별하게 뭐 침체기가 완전히 와가지고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때 또 조합 설립 때 사업시 인가 때 관리 처분 때 입주할 때 점점 올라가는 구조인데 모든 구역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언제 좀 많이 오르냐면요. 쭉 이렇게 가다가 사업시 인가점에 사업시 인가 이 시점에 이렇게 막 치다가요. 요 끝나고 나면 이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하고 나면 가격이 이렇게 좀 툭 떨어져요. 감정평가가 왜 떨어지냐 하면요. 사업지 진행이 될수록 평당, 이때는 평당 가격 얼마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평당 300, 400, 500, 사업시 인가 났다 하면 600, 700, 800 이렇게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사업시 인가 시점에 평당 800 정도 거래가 됐어. 근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한 5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500 정도밖에 나오면 여기서 피가 붙는데 800만큼 안 붙어요. 그래서 이게 툭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는 이런 구조를 보통은 이런 구조를 취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가능하면 조합 설립은 난 곳을 일단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좀 안정적이고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불안하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조금 저렴하게 사고 싶다 했을 때는 요 감정평가 나온 이후에 감정가 플러스 P 이렇게 주고 사는 게 제일 좀 확실하고 저렴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다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조합 설립 정도에 샀어. 근데 나 1년만 있다가 팔고 싶어. 조합 이것도 뭐 1년만 있으면은 6에서 42% 기본 세율이라 하니까 팔고 싶어. 자, 이럴 때는 사업시 인가 시점에 평당 가격 700, 800 막 치고 올라갈 때 그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았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감정평가 나온 이후에 감정가 플러스 P 이렇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가 플러스 P 이때가 왜 또 좋냐 하면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비 사업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냥 이 감정평가가 그냥 내가 파는 가격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전에요. 정비구역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안 알려졌을 때는 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제가 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그냥 팔겠대요. 자기는 지금 조합장하고도 마음에 안 들고 난 이거 막 사업도 싫대. 근데 감정평가도 받아보니까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툭 떨어졌거든. 에이, 이거 그냥 막 나갈란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의외로 건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잡으려면 어째야 됩니까? 그 구역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구역에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들이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심 있는 구역에 중개소장들하고 좀 친해 놓는 게 좋습니다. 친해 놓으세요. 임장 다니시다가 그 소장한테 들어가서 커피 하나 사도록 들어가서 선생님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안면을 자꾸 쳐다보면 그 사람한테 좋은 물건이 주어집니다. 물론 좋은 거 나오면 중개소장 자기가 하겠지 또는 자기 친척이 있는데 주려고 애를 쓰겠지만 돈이라는 게 이렇게 한정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다 살 수는 없습니다.
한 개, 두 개 정도 사고 나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이거 자기 중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투자자들 중에서 내하고 안면 자주 있는 사람, 내하고 좀 호감이 가는 사람,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만약에 사게 되면 사업 시행하고 난 시점부터 그 부근에 있는 중개소장과 좀 친분을 좀 쌓아놓으세요. 쌓아놓으셨다가 소장님 혹시 감정평가 나온 이후에 좀 급하게 나온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래서 그런 거 하나 딱 잡아버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역들 다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 뭐 한두 개 정도 자, 구역 지정 난 곳 이런 데는 지금 보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 설립 난 곳부터 관리 처분 난 구역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훑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선구부터 할 건데요.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